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간간히 질문을 받고 있는 아일랜드 대학으로의 편입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편입이라고 하면 입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한국이나 다른 대학교에서 내가 이수를 조금 하고 그리고 아일랜드 대학으로 이제 마지막 학년 1, 2학년 혹은 이제 몇 학기를 뛰어넘고 입학을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신입학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입학에 대한 질문과 이런 것에는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일 먼저 제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일랜드 대학에 편입을 하기 전에 한국 대학교에서 2년 정도 수료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4학기를 한국에서 마친 상황이었고, 제가 한국에서 했던 전공은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진 그런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 아일랜드 혹은 다른 대학과 완벽하게 매치되게 편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전공이랑 조금 다르게 저는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대학으로 편입을 하기 전에 이미 아일랜드에서 연수를 통해서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다 준비를 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편입도 그렇고 신입학도 그렇고 뭐 다른 대학원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합니다. 다른 국적의 사람으로서 아일랜드 대학에 입학을 하실 때에는 영어 성적이 필요하신데, 저는 아일랜드 편입을 하기 전에 이미 연수를 했었어서 그 연수 동안에 따놓은 IELTS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면서 영어를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중점으로 봤던 그런 중요 사항이나 제가 원하던 그런 프리퍼런스들은, 저는 최대한 단기로 졸업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뭐 신입학도 그래서 선택을 안 한 거고, 최대한 마지막 학년 아니면 1, 2학년을 뛰어넘고서 입학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졸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수능 같은 그런 리빙 설트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가 없는 사람들은 뭐 파운데이션이라는 뭐 1년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것도 건너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의 대학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에 연수하면서 어떻게 일을 구해야 할지, 여기서 아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아일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편입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유학원에도 여러 번 연락을 했어요. 근데 유학원에서 편입을 할 때는 내가 지금 학기나 학점을 조금 받았어야 했고, 그리고 성적이 우수했어야 했어요. 뭐 성적이 우수하다는 그 우수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됐어야 한다는 게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학원을 통해서 편입을 하려면 현재 하고 있던 그런 전공이랑 유사한 혹은 같은 전공으로 편입을 해야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유학원에서의 편입을 하려면 필요한 이런 조건들은 제 상황에 한정돼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연락한 그 유학원에 한정돼 있었을 수도 있으니 상황마다 유학원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입을 준비할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완전히 동일한 전공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대학교에서 성적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우수한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학원에서는 저한테 편입은 불가능하고 신입학을 해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입학을 하면 당연히
3년, 4년 학교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비도 다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신입학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영어 성적이나 뭐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건너뛰고 바로 1학년으로 할 수 있으니 입학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거를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아본 게 바로 편입기관입니다. 편입기관이라고 하면 좀 학점은행제 같이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어떠한 특정 전공에 학점을 이제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제가 이용했던 편입기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로 DM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편입기관을 이용을 해서 편입을 한 케이스이고요. 편입기관도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용했던 이 편입기관의 장점은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일랜드에서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편입 준비를 다 마쳐서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했던 그런 기간을 맞춰주실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점이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왔고, 또 학점은행제처럼 운영이 되어서 제가 아일랜드의 경영학과로 편입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 전공은 경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한 학점들을 이 편입기관에서 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학원보다는 이 편입기관을 이용을 해야겠다 하고 편입기관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편입기관의 또 다른 장점을 뽑아보자면 이 편입기관에서 영어 시험을 또 준비를 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ELTS 같은 이런 특정 영어 점수를 따야 입학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편입기관에서 영어도 도와주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로 학점도 잡고 영어도 잡고 한 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다가왔던 장점은 너는 영어 성적이 있으니까 이런 커리큘럼에서 이거는 스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시간도 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단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금액이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6개월 정도 편입기관을 이용을 했는데 850만 원인가 800만 원 상당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 절대적인 금액을 봤을 때 누군가한테는 대학교를 다시 신입학을 하는 것보다는 싼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단점으로 이어지는 이 단점이 딱히 이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해주는 것처럼 세세하게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떨렁 에세이 과제를 주고 내가 혼자 서치를 해서 에세이를 완성을 시키면 학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잘 배운 게 맞나? 내가 이 과목을 학점을 받을 만큼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이 800만 원을 주고서 결국은 자습을 하는 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800만 원이 좀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에세이를 내가 쓰면 현지 대학교 혹은 현지 교수님들이 이거를 이제 리뷰를 하고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에세이를 씀으로써 현지 대학에서 한국에서 쓰는 그런 논문이나 과제의 방식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점을 채우는 동안에 편입기관에서 조금이나마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체로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이것도 이제 편입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이용했던 편입기관은 필리핀으로 가서 연수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영어 점수를 따야 되니까 필리핀으로 가야 된다, 필리핀 기숙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제 상황이랑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어 성적이 있었기에 한국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일단 디폴트로는
필리핀에 가서 연수를 해야 됐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었고, 또 한국에서 하더라도 약간 그 학원처럼 막 아침 9시부터 6시 뭐 이렇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자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등교를 꾸준히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예외라고 해서 이제 스킵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처음엔 들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입기관에서 준비해줬던 그런 것들이 책 몇 권 읽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온라인 책을 읽는 건데 권수가 3,000권인가? 엄청 많았어요. 3,000권인가를 읽어야 됐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6개월 안에 땄어야 됐기 때문에 6개월 안에 3,000권을 다 읽었어야 했어요. 6,000권, 3,000권을 읽고 퀴즈 같은 거, 책에 관련된 퀴즈도 통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동화, 짧은 책 이런 위주로 굉장히 정신없이 읽었었고, 그리고 또 이 열 몇 개의 과목에 내용도 모르고 바로 이렇게 에세이를 적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어찌저찌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학습 일과 같은 거를 적었어야 됐어요.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오늘은 몇 개의 책을 읽었고, 책 제목들은 뭐였으며, 뭐 에세이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이만큼을 썼다. 이거를 출석 체크를 그걸로 대신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매일 엑셀에다가 적어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간간히 댓글로 달아주시듯이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편입이나 뭐 입학, 이민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도 이 편입 기간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고, 되게 터무니없이 들리는 조건들이었어요. 뭐 책을 몇 권을 읽고 뭐 에세이를 몇 개를 쓰면 뭐 1, 2학년을 뛰어넘어서 3학년으로 편입하게 해줄 거야. 800만 원만 내. 이렇게 하는 게, 이 편입 기간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게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편입 기관에서도 아일랜드로 편입생을 보내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중점화된 그런 편입 기관도 아니었고, 그래서 말이 중간에 뭐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도 더 해야 된다네, 뭐 현지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빠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편입을 하실 때에는 이 편입 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편입을 하실 때 대학교의 선정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를 고를 때에는 이 편입 기관에서 협정이 된 아일랜드 대학은 제가 졸업을 한 이 대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고 이 대학으로 오게 됐는데, 그 대학교 웹사이트들을 보면 이제 간단한 설명도 나와 있고, 내가 특정 전공을 봤을 때 그 전공을 얼마나 학교에서 밀어주는지, 이런 뭐 커리큘럼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교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한국 대학에서 아일랜드 대학으로 편입을 했는지, 그리고 편입을 하실 때 아셔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다루지 못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